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현장을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윤입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어느덧 봄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구온난화로 개화 시기가 참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요. 봄꽃 중에 가장 먼저 핀다는 매화가 평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른 봄꽃을 감상하기 위해 이미 지역 명소엔 상춘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봄꽃은 7일에서 10일 정도 활짝 펴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휴일,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봄꽃 축제나 군락지로 떠나는 봄나들이 계획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예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의 파업과 총궐기 대회,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과 고발이 맞서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의 갈등, 언론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의대 증원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 관련 내용 YTN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공의 파업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이처럼 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례 없는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해야 할까요, 실장님? 네, 사실 눈에 띄는 게 이제 의료 공백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그것이 사실은 가장 이제 보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특히 이제 응급 환자라든지 투병 중인 환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의료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긴급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선 보도하고 집중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그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가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적 서비스입니다, 의료가.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정원 문제는 또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정책이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사회가 풀어내야 되는데, 푸는 데 있어서 정부나 혹은 이제 국회나 이런 이제 공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환자의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심각성이 와닿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상황을 침착하게 전해야 할 텐데 YTN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정원을 놓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진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전남대학교 병원 전공의 70% 병원 떠나, 이 보도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지역의 의료 공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도 심각한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파악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자제하는 노력을 보였고요. 다만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진료 거부 파업과 집단 행동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기도 했는데요. 받아줄 병원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보도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자세히 전한 보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리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에 YTN은 와슈 의료 공백의 대안인가 공공의료의 현실 기획 보도를 통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의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의료가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그 탓에 공공의료의 병상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제시해 주었고요. 의사를 수급하지 못해 진료실이 비어있는 공공의료원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2,000명 증원, 이 숫자에 집중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던 공공의료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룬 좋은 코너였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위축은 이번 정부에서 모든 영역을 민영화하고 시장 논리에 내맡기면서 가속된 측면이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 삭감과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울산의료원 설립 취소 등을 강행하면서 보건의료단체가 시위를 하기도 했고 그 장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병원의 부탁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다소 아이러니한데요. 또 실제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평가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맹점을 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면서 진정한 의료 개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YTN의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상황의 YTN 보도 중에 환자의 목소리를 살핀 보도가 많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다뤄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보도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박사님? 네, 인턴과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주요 종합병원에서 외래는 물론이고 입원과 수술이 취소 연기되고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고 이는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이고 이에 반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5개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 전공의 비율이 30%에서 40%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3주째 계속되는 진료 공백 상태에 환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뱃속 태아 아픈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통보 보도에서는 시험과 시술로 어렵게 얻은 태아에게 이상이 생겼음에도 진료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상세히 다뤘고 의사 없다는 말에 순찰자도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서 심근경색이 갑자기 온 응급 환자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를 전하면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입장을 전한 보도도 살펴주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우선 전임의까지 떠나면 병원 닫아야 한계 몰린 간호사 이 보도와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간호사들 업무 과중 호소 보도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린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의사와 정부의 대결 상황에 조명하다 보면 양측 갈등에 가려진 문제와 소외되는 이들의 목소리가 간과되곤 하는데요.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려는 YTN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더 전공의 빈자리 채워라 불법 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장이 출연을 한 대담인데요. 전공의 측을 맹비난하기보다는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걱정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대치 국면을 전하는 보도 역시 중요할 텐데요. 이 언론이 여러 목소리를 골고루 잘 전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긴박한 상황이니만큼 언론 역시 상당히 분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관련된 보도가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요. 의정의 갈등을 둘러싼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쟁점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2,000명 대 350명 좁혀지지 않는 차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과
그 판단 근거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통계 자료와 각종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의사 2,000명 증원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고요.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력 배치의 불균형과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담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연자나 또 질문에 따라서 정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 가지 대담을 보는 그런 어떤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스큐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낙수 효과 대 쏠림 현상 대담도 정부와 의료계의 엇갈린 전망을 요목조목 다룬 대담인데요. 정원 확대 반대 측은 인원이 늘어나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의 인기 과목으로 인원이 쏠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원보다는 낮은 수가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찬성 측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총량이 늘어나면 적은 비중이라도 필수과 의사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한성에 몰리는 의사들, 필수 지역 의료에 갈까 보도는 인기 과목과 기피 과목의 지원율을 비교한 자료 화면으로 설득력을 높였고 정부가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주요 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사를 남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의정의 갈등을 하달식 불통행정 대 특권 계층의 밥그릇 투쟁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양질의 담론을 논박적인 형식으로 깊이 있게 전달한 좋은 예였습니다. 정보 전달의 매개차인 언론이 쟁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지각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언론이 당사자 간의 갈등 구조를 단편적으로 전달하거나 피상적인 사실만을 전달한다면 문제는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공론장에서 사라지겠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들 덕분에 양측의 주장과 근거의 유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앞에서 평가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쟁점 사항 대부분이 이제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 또한 특정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하나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논의의 지형을 좀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통계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가 발언에서 이제 어떤 검증된 사실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요 쟁점별로 좀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 대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스앤이슈 의대 증원의 정책 패키지도 필수 지역 의료 살릴까라는 대담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윤 서울대 교수가 이제 대담자로 나왔는데요. 김 교수는 현재 동네 병원과 이제 대학병원이 불필요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의대 증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보완 사항을 이야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나온 뉴스라이더 최후 총첩 DJ 전공의 침묵 교수들이 보는 해법은 대담에서는 이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의 패키지 예산과 추진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이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점,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도와 대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확인 같은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렵겠지만 언론이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통계,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라든지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를 많이 그 언론에서 노출하고 소개하고 공개함으로써 또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들도 좀 약간 지식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잘못되면 의사의 특권 의식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한꺼번에 올리려는 게 문제라든지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식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정책의 문제가 그냥 어떤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반발심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또 어떤 자기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이거를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언론은 계속 이거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게 몇 명 정도 증언하는 게 적정한지를 논의하고 많은 부분 공감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걸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공의 파업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슈의 중심은 아니지만 또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의대 증원이 필요한 거는 맞고 또 상당수의 의사들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제 부족한 의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 환경이 악화될 경우 전공의를 포함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대생의 교육 품질은 의료 품질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지역 인재 60% 선발 고민, 교수 시설 준비도 첩첩산중에서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의 발언으로 준비가 덜 됐다는 것들이 짧게 소개되거나 국립대 교수연합 잘못된 정보는 의대 사과해라, 정부도 2,000명 원칙 완화해야 해서 정부가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도 하지 않은 채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는 발언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병원 실습에서 교육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론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환자 외면한 집단 행동의 막말 논란까지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신 비판을 통해 의사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YTN의 보도에서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와 의정 대립으로만 밀어붙이면 의료진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만 보게 되고 그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나 진보적인 시각마저 묻혀버리곤 하거든요. 실제로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다양한 입장차들을 다뤄야겠고요. 다만 그것을 내부 잡음이나 균열로 프레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의사 인원을 늘리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의제화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사라도 이제 개원이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증원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의료의 공공성을 고민하는지에 따라서도 의사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또 증원을 찬성하더라도 일괄 증원이 아닌 단계적 증원을 지지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이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앞서 얘기하신 환자 외면한 집단 행동의 막말 논란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소신 비판 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의사 내부의 다양한 의견 기류를 다루긴 했지만 좀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취재원이 약간 한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의대생들 속내 들어보니 보도에서는 주요 의대생들을 접촉을 했지만 이제 의견을 듣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대생들의 의견을 실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첨예한 이슈고 또 의사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취재원을 선택하느냐가 기사의 전체 내용이나 이제 품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대담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뉴스가 있는데요. 더 뉴스 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 정부 전공의 면담이 이뤄질까 보도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설득이 없이 시청자들을 상대로 나라가 다 망한다, 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감당할 수 있냐라는 어떤 정제되지 않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네,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의정 갈등보다 원인과 대안을 더 비중 있게.
의사 증원 대치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정부와 의료진의 구도가 선과 악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같은 갈등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언론은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언론의 적극적 역할 필요.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의 대결 구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양쪽의 대립을 중계하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의대 정원 논의는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입장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설명하고 설득, 대화하는 과정이 이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실효성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언론이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AI 기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정부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를 통신사들이 AI 기술을 통해 막아낸다는 소식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해 민원이 접수됐단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속 URL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부 민원24와 비슷한 사이트가 뜨는데 자세히 보니 금융인증서 칸에 오타가 있습니다. 지인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받게 되는 흔한 문자조차 스미싱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 피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T는 AI가 스팸 문자를 빠르게 판별하고 악성 URL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 이미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전해 앞으로 더 발전할 기술력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각 통신사의 발표 장면을 통해 AI 기술 적용의 내용을 전했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살폈다면 적용된 기술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AI 기술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의심스런 메시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면 가상 환경에서 미리 접속해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차단합니다. 또한 문장 속 단어 관계 분석으로 스팸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AI가 판단하고 수신자가 스팸 문자를 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스팸 전화는 연결 성공률이나 통화 시간 등을 AI로 분석해 차단하고 목소리를 미리 등록하면 AI가 주파수를 분석해 본인이 맞는지 판단하고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옵트아웃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야구 선수 류현진 씨가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뒤 12년 만에 한화와 역대 최고 금액으로 계약한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의 KBO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화와 맺은 계약 기간은 8년, 총액은 170억 원입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중간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빅리그에서의 11시즌, 186경기에 나와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리그 에이스급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동안의 류현진 선수 경기 기록을 소개하며 KBO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한화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한화와 계약 과정에서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 기자가 멘트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자막을 통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옵트아웃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옵트아웃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기업이 광고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 발송이 금지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프로스포츠 계약 용어로 쓰이는 옵트아웃은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행사 가능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옵트아웃 선언은 설정된 옵션이 충족된다면 개인과 구단 어느 쪽에서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Y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외 우수 학생을 데려와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의 고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경북에서 지역 소멸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 한글을 꼭꼭 눌렀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따라 말합니다. 15살 앳된 얼굴의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한국어가 낯설지만 반짝이는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Tentang jurusan nautika yang mempelajari sistem navigasi dan cara untuk membawa kapal. Senang sih karena supaya lebih cepat dapat kerja dan lebih enggak perlu lanjut kuliah lagi.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예비 고등학생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해외 뛰어난 학생을 데려와 중등 교육 과정부터 배우도록 해 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이 고졸 학력으로는 우리나라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없는 현행 제도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내는데 취업 비자가 문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경북의 이러한 첫 시도를 주목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 시청자의 관심이 높았을 것 같은데 취업 비자의 현행 제도에 대한 의아함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내고 있는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외국인 학생들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은 비자 발급이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 출신국 대부분이 국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인 데다 이처럼 대규모로 들어온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3년 과정의 고교 수업을 받고 교복과 기숙사비 등 각종 경비도 내는데요. 교육청은 유학생들이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할 후견인을 지정했고 학생 1명의 교사 1명이 담당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절실한 국내 회사가 먼저 유학생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졸업 후 반드시 입사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이 3년간 부담해야 할 경비를 모두 회사가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게 많을 때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치매가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체 치매 환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란 무엇인지 메디컬 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디컬 인사이트는 각 분야의 최고 의료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관리법 등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딱딱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조금 부드럽게 다루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강연자로 나서 초록이 치매를 소개했는데요. 치매는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젊은 시기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이 치매는 가족력 또는 유전이 있거나 진행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 외에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을 최초로 보고한 독일의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상 단백질 발견,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비교, 실제 초록이 여성 환자와 정상인의 아밀로이드 펫 검사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소개돼 강연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녀 연구를 소개하면서는 101세의 마지막 검사까지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던 메리 수녀의 사후 부검에서 알츠하이머병 말기 소견을 보였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강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행동변이형 전두-측두 치매, 언어장애형 전두-측두 치매 등 초록이 치매의 여러 유형과 증상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치매라는 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 식사, 숙면, 스트레스 해소라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건강법이 곧 치매 예방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배치된 시청자 질문은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인사이트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두려운 병 치매, 그중에서도 초록이 치매를 다뤘습니다.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인물 메리 수녀는 긍정적 사고와 밝은 성격, 적극적인 생활로 노화된 뇌의 대응력을 높여 알츠하이머 말기인 뇌 상태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